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잡아먹지 말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키우는 식으로 한번 고민해보자. 네, 안녕하세요. 28년차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최근에 돈의 역사는 되풀이된다 쓴 저자이기도 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돈 왜 벌어야 하는가, 특히 2030은 왜 저축해야 되는가, 이 주제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물론 요즘 욜로 붐 있는 거 압니다. You only live once. 당신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 저 동의합니다. 근데 욜로를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급자족해서는 욜로 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무슨 말이냐? 제가 자취하던 때 시기를 한번 회상을 해보자면 벌써 25년 전 일이 되겠습니다. 1996년이죠. 그때 당시에 회사 다니면서 열심히 돈을 벌었고 야근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어서 회사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자취했죠. 물론 월세였습니다. 돈 굉장히 없었어요. 그러면서 출퇴근 시간에 몇 시간 허비했고요. 두 번째, 그걸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야근도 많이 하고 하니까 또 양복 입고 출퇴근해야 되니까 주말이 되면은 빨래하고 청소하고 설거지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연애를 하고 있는 중이었고 채운맘을 만날 때였으니까 바빴어요. 주말에. 더군다나 친구 결혼식도 가야 되고 경조사를 챙겨야 됩니다. 결국 일할 수 있는 날은 일요일밖에 없는데 일요일날 다음날 출근해야 되는데 마음은 월요병으로 어두컴컴한데 방에 선풍기 틀어놓고 젖은 와이셔츠를 말리면서 이건 누구한테 맡길 수 없나?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이 고민 참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돈이 점점 생기면 생길수록 두 가지 좋은 점이 있다는 걸 벌써 느끼셨을 거예요. 첫 번째 뭐죠? 힘든 가사노동을 다른 이에게 위탁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 회사 근처에 더 가까운 곳으로 이사해서 출퇴근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결국 나보다 더 일을 잘하는 이들에게 분업을 좀 시킬 수 있다는 게 돈을 벌 때 발생하는 가장 좋은 점이고, 그 남은 시간을 아껴서 사랑하는 이와 공통의 관심사를 이야기하며 만나는 것, 먹는 것, 물론 스킨십도 같이 하면서 이러면서 행복감을 높여나갈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욜로가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잠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남한테 뭔가를 맡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또 그게 올바른 일인가에 대해서 자꾸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꼭 집에서 뭘 해먹어야 되고 내가 다 청소를 해야 되며 내가 모든 가사 일을 해야만 나는 훌륭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이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 많은 거 저 압니다. 그러나 제가 잠깐 르브론 제임스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르브론 제임스는 연간 수천만 달러의 돈을 버는 세계에서 가장 농구를 잘하는 슈퍼스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키가 2m가 넘으니까 정원수를 돌보는 정원사의 일도 잘할 수 있겠죠. 키가 크니까 저 위에 서 있는 나무도 사다리 타지 않고 올라가서 쉽게 정원수 관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시간당 10,000불 또는 몇천 달러의 돈을 벌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집에 가서 정원사 일을 하는 게 타당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1년만 은퇴가 늦어지더라도 수천만 달러를 더 벌 수 있는 사람이니까 잘 할 수 있는데 시간을 집중하고, 또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데 행복감을 높이는데 시간을 집중하고, 자기 집 정원에 있는 정원수들은 뛰어난 정원사를 고용해서 관리하는 방법으로 행복감을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정원사의 일자리도 늘어나 모두 행복해지리라 생각됩니다. 결국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하면, 젊을 때 2030들이라면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또 나가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에서 성취를 거두는 것뿐만 아니라 그 돈을 잘 굴리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함으로써 자신이 돈을 효율적으로 쓰고 최고 행복감을 높이는 방향으로 자신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테마주 없어? 이런 식의 이야기를 던져봐야 나올 정보 뻔하다라는 거 인정하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잡아먹지 말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키우는 식으로 한번 고민해보자, 그 공부를 해보자라는 뜻에서 제가 바로 이 책 돈의 역사는 되풀이된다를 쓰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2030 어떻게 돈을 모으고 재테크를 해야 되는가, 제가 간단한 팁만 일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봉이 3천만 원이었는데 어떤 해 3,500만 원이 됐다. 몇 년에 걸쳐서 올랐을 수 있죠. 그러면 3천만 원만 쓰고 500만 원은 달러로 저축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소득이 늘어난 만큼 그 전에 자신의 소비 성향은 그 이전 소득에 맞춰져 있었잖아요. 그러니 소득이 늘어난다고 해서 소비 성향을 늘리는 게 아니라 남은 돈을 모두 그냥 못 쓰게 달러 예금 또는 달러 관련되어 있는 각종 투자 상품에 가입하자는 겁니다. 왜 달러냐고요?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환율이 급등할 때, 경제가 어려워질 때마다 주가가 폭락하고 자산 가격이 폭락합니다.
결국 달러로 저축을 하는 사람은 어떤 기회를 가지게 되는가? 자산 가격이 폭락할 때 가격이 상승하는 자산을 가질 수 있게 되니까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용하고 굴릴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 보유한 현금을 활용해서 저평가된 자산을 매입할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 궁금증을 가지는 독자들이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평가된 자산이 어떤 것인지를, 또 자산이 저평가된 국면에 진입했는지를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실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